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게 학원 이전 때문에 수업 못 한다는 거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 그거를 저는 이제 전날 일요일 날 보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더니만 일요일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네요. 일요일부터 해서 월요일. 그래갖고 다른 때 보강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평상시 지금 이제 6회 남았잖아. 오늘 포함해서, 그죠? 오늘 포함해서 6회 남았는데 1시 반에 끝나는 걸 2시까지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보강 없이, 아니면 하루 보강을 해야 돼요. 근데 보강 날짜가 잘 안 나와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30분씩 더 해서 제가 오전 저녁반을 다 앞으로 30분씩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루 빠지는 게 괜찮아질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네. 2시까지 하는 걸로 사교시로. 그리고 지금 이제 도중계획시설 파트죠? 자, 79쪽에 79쪽. 지금 이것은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이제 기반설 파트죠. 기반설 파트.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중계획 시설이라고 하는데, 도중계획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내문화는 2번처럼 보통의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넘겨보시면은 3번의 광역시설, 4번의 공동구,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했어요. 우리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특권 시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별도로 규정해놨는데 지금 할 건 아니고, 4번의 공동구는 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별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에 대한 것은 지금 한번 살짝 살펴볼 거예요. 공동구. 자, 우리 공동구라는 것은 앞에서 배울 때 도로 밑에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상에 미관에 치는 전기선, 전화선, 통신선 같은 거, 이런 거 안에다 싹 집어넣게 되면 지상이 깨끗해지는, 그래서 이게 공동구 개념인데요. 보통이랑 달라서 이거를 특별 규정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보통의 기반설은 도로 같은 거 설치만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누구나 쓰죠, 그죠? 근데 이것은 시행자가 설치를 했을 때 일반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요. 요거 쓰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 보통 사람이 지하 들어가서 쓰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 전기선을 집어넣어야 된다면 한전이 점용하고 써야 돼요. 한전이나 통신회사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따로 점용예전사 쓸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보통의 기반설은 시행자가 자기가 자기 비용으로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하거든요.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혼자 설치 비용 다 냅니다. 그런데 요거는 만들면 점용 예정자 쓸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치 비용 혼자를 다른 데서는 시행자가 혼자 내는데 이것은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같이 내는 거죠. 이런 특성이 있어서 설치 비용만 같이 내지 그나마 이제 쓸 때는 이 사람이 사용료는 다 냅니다. 설치 비용을 같이 내는 특색이 있어서 이제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공동구 2는 나와 있고, 설치에 대해서 방가 1번의 설치 의무를 보시면 설치 의무 동그라미 1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지역 등으로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기역법,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설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안 되면 설치 의무는 없고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나오는 게 공법에서 요게 하나밖에 없어요. 200만 숫자가. 그래서 200만 초과하는 큰 사업할 때는 설치 의무를 진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보시면 수용 의무. 자, 웬만한 시설은 수용을 해야만 됩니다.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할 수 있는 경우를 좀 구별하시는. 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은 모두 수용되도록 하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처럼
다음 시설은 수용을 해야만 돼요. 웬만한 것은 다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별하시는 다음 공동화 설치의 경우 다음 시설 두 가지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수용할지 말지를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가스관과 하수도관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주는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자, 우리 가스관이면은 다른 시설과 달리 이거 가스가 잘못 설치해서 새 나왔다가 폭발하면 큰 위험성. 하수도도 상수도 중수도가 아니고 하수도는 오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또는 오염, 가스 또는 하수도관은 꼭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이거를 구별해 두시는.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의 1번처럼 공동구 설치 개량에 필요한 비용, 공동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한다. 원래 다른 것은 시행자 혼자 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행자와 쓸 사람인 예정자가 공동 부담이에요. 설치 비용을. 그나마 이제 다른 비용은 이제 점용자가 쓰는 거예요. 설치할 때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동그라미 3번을 빼놨네. 동그라미 3번.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뭐 0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를 완료를 했으면은 쓸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 사람에게 내가 이거 설치를 완료했으니까 당신은 예를 들어 한정 같은 사람에게 전기시설을 언제까지 여기다가 수용을 하세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수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차가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 있죠.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시행자가 설치를 다 했으면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 공사 기간 등을 점용하는 공사를 언제까지 하라. 이런 기간 등을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니은번의 점용 예정자는 점용 공사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양가로 옆에 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방가로 1번, 양가로 3번 중에 방가로 1번 보시면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서 설치 비용 안 낸 사람이 공동구를 점용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리하는 관리자인 특광시장으로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설치 비용 낸 사람이 쓸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이미 돈 다 냈는데. 설치 비용 안 낸 사람이 쓰고자 할 때만 써도 되는지 관리자 허가를 받아라. 그냥 그 정도 얘기. 나머지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 자, 됐습니다. 넘기시고요. 자, 2절 보시면 도중계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도중계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이 2절 파트가 도중계 시설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요거를 그림 그려서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전부터. 요 파트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요렇게 제가 그림 그렸던 거. 자, 이 땅에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할 땅으로 도중계획 시설 부지로서 결정이 됐다. 시설 부지로서 결정이 됐으면 장차 도중계획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건축물을 함부로 짓는다. 건축물을 막 짓는다라든지 건축물을 건축한다라든지 아니면 공작물을 설치한다. 공작물을 함부로 짓더라도 새로운 것이 들어서는 것만큼 사업할 때 지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짓게 합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 내주지 말아라. 그러면 못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가 돼요. 묶여있는 상태가 돼서 나중에 묶여있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필요한 땅은 수용당하니까 보상금 받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묶이기만 한 상태에서 사업 시행이 안 될 때 미시행 시 사업 시행이 안 될 때 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는 내용은 별로다 그랬죠, 그죠? 내용을 기대하면은 이해가 잘 안 돼.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 근데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짧게는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조치, 그리고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조치, 그리고 20년이 될 때까지 안 될 때 보호조치.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오늘 뭐 1시 반까지 하는 걸 2시까지 하겠다니까 그냥 마음에 부담이 확 돼? 침울하신 것 같아 이렇게 갑자기. 그 대신 하루 쉬잖아. 그 대신. 네? 그 대신 다음 주 월요일 날 쉬잖아요. 저도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거 조금씩 더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워요. 근데 항상 뭐 하루 쉰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자, 이거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라니까. 성도님 얘기를 하시라니까. 자, 자, 우리 2년 동안 사업시가 안 되는 것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허가금지로 묶였던 것 중에서 일부는 허가받을 수 있다. 일부는 허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약하지만 보호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정확하게는 2년 동안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언제 할지 모를 때예요. 한참 기다려야 될 때예요. 정상적으로 있다가 사업을 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다.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아니면 수립이 됐더라도 3년 내 시간 1단계에 포함되어 있으면 곧 기다리면 되니까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2단계에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허가받을 수 있는 게 약하죠. 뭐가 있어요? 가설 건축물. 잠깐 쓰고 가설이니까 잠깐 쓰고 나중에 철거하고 공사하면 되니까. 또 공작물. 건축물도 아닌 공작물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 중에서는 개축과 재축만 허용이 되는 것이지 새로 짓는 신축이나 증축 같은 거 허용이 안 된다. 요거를 위한 형질 변경 포함해서. 그 가설이나 공작물의 일반 건축물이면 개축, 재축만 허용된다고 하는데 개축, 재축의 공통점이 기존 건축물이 있다가 이것이 철거나 멸실된 상태에서 동일 규모 내에서 짓는 게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게 개축, 재축의 공통점이에요. 처음에 이걸 결정할 때 이 건축물이 있다라는 거 규모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개축, 재축은 허용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 짓는 신축이라든지 추가로 더 짓는 증축을 허용하게 되면 이것이 들어서는 것만큼 나중에 다 철거 보상비가 늘지 않습니까? 사업에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증가가 생기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개축과 재축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자, 그리고 10년 동안의 사업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제일 유명한 보호조치가 매수 청구, 내용도 제일 많고 제일 많이 나온 게 매수 청구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거 외에도 10년과 관련해서는 매수 청구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죠. 해제 권고 제도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해제 신청 제도까지 이 세 가지 제도가 10년 미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 세 가지입니다. 특히 매수 청구가 제일 중요한데, 자,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청구 요구를 한다. 무엇을 청구하느냐?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를 사달라고, 내 물건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내 물건 매수해 주세요, 사주세요 청구하는 것이.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매수 청구를 받아들여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받은 돈 갖고 나가서 아까처럼 할 수가 있으니까 보조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보조지로서 미흡하다 하는 거지. 10년 미시행을 전제로 한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 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땅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묶였어. 부지로 결정해서 묶였습니다. 사업이 10년 동안 한대. 그래서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10년 동안 묶였다고 생각하면 답답해질 거예요. 만약에 기분 좋다 그러면 자꾸 나는 내 땅 없으니까 다른 사람 생각해서 그래. 예? 다른 사람이 묶여있으면 고소하지. 그런 생각. 본인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답답하거든요, 이게. 자, 이때도 10년 동안 사업시행 안 되고 있을 때도 28가지 지목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만 인정해요. 나머지 27가지 지목 소유자는 매수 청구 못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만. 그 사람이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느냐? 상대방은 누구냐? 항상 도시군에 관련된 것은 도시군이 바로 특광시군 줄임말이기 때문에 이 행정청에 관련돼 있어요. 특광시장원수에게 하면 돼. 사달라고 특광시장원수에게.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자에게 해야 됩니다. 그 자가 안 해서 문제가 되니까. 시행자가 있는데 안 한다? 그 자에게. 법적으로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의문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역시 그자에게 하면 돼. 그런 사람 없을 때 특권시장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 청구를 했을 때 매수 청구 받은 사람은 민법과 달리 매수 의무는 없어요. 매수할 수도 있고 매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매수할지 말지 결정 자체를 뭔 대단한 결정이라고 매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월 내만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소유자와 시장원에게 알려주면 돼. 그러면 이때 매수하기로 했으면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매수 결정을 알린 때로부터 다시 2년 내만 매수하면 되고. 자, 우리 공부 숫자 많지만 이렇게 중요한 숫자 아닌 것 따로 이런 건 중요한 숫자죠. 6월 2년입니다.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매수하라는 것은 그 결정을 통보한 때로부터 다시 2년 내만 매수하면 된다. 6월 2년. 6월 2년. 알아서 생각하시라 그랬죠? 기생을 부르는데 조금 좀 저속하게 부르고 있네. 초월이가 아니고 그죠? 3월이도 아니고 6월 2년. 이제 눈치를 좀 늦게 챘어요? 매수할 때 대금은 뭐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현금. 어디서나 공법에서는 어디서나 현금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돈 없는 지자체는 채권 발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채권에 우리 공법에서는 5가지 채권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채권의 이름 가지고 어디 나오는 채권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도시공계시설 부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붙였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나중에 합니다. 이따 책을 보면서. 자, 하여튼 이때도 매수를 처음부터 안 하든지 2년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매수를 실제 안 하더라 하기로 해놓고 그러면은 매수가 안 될 때 매수가 안 될 때를 전제로 해서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매수 안 될 때 허가. 요 허가랑 이쪽 허가를 헷갈리면 안 되죠. 당연히 저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나야 돼. 왜? 10년 기다린 사람이니까. 저긴 2년 기다린 사람이고. 여기는 가설 건축물이고 일반 건축은 개축, 재축이 하나지만 여기서는 그냥 건축이라고 해서 일반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해서 신축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공장물은 허가받아 가능하지만 일반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는 다른 것에 비하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구할 때 나중에 건축물을 건축법에서 나눌 때 29가지 역시 용도 분류하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29가지로 나눌 때 제가 크게 기본적으로 나누는 게 주택과 주택 아닌 시설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과 주택 아닌 것 중에서 가장 돈 안 되고 작은 거 각각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보호조치로서 약하니까. 그래서 주택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게 단독주택이거든요. 단독주택 중에서도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과 공동 중에서 단독이 작은 것이고 우리 단독이란 4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렇게 배우는데 그중에 그냥 단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단독주택에 속한다 하더라도 다중, 다가구, 공간이 나오면 안 돼. 그건 안 돼. 제일 좁은, 제일 작은,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요거 3층 이하로서 3층 이하로서 허가받을 수 있다. 자,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1종, 2종, 1, 2종 근린 생활시설을 얘기하거든요. 1, 2종 근생. 우리 근린 생활시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건데 그 근린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생활에 필요한 조그만 시설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25가지 전문화된 시설 하나도 안 돼. 제일 작은 게 근생이에요. 그것도 우리 생활에 좀 더 필요한 1종, 약간 덜 필요한 2종. 이것도 3층 이하 제한받는 건 똑같고. 1종 근생은 다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만 2종 근생 중에서는 대부분 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2종 근생 중에서는 몇 가지 빼놓고 나머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 되는 것 중에 단란주점, 단란하게 술 마시는 곳, 노래 연습장, 노래하는데, 안마 받는 안마시술소, 그리고 고시원을 얘기하는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안 된다 그랬어요. 요거 기억하는 방법은. 각각 주택과 주택 아닌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중에서도 신나게 술 먹고, 술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신나서 노래방 가는 것도 우리 한국인의 필수 코스다. 술 먹고 노래하고. 너무 술 많이 먹고 너무 놀았어요. 피곤해. 안마실소 가서 안마 받고. 갑자기 노골해지죠? 고시원 가서 자는 거 안 된다. 제외. 안
안 된다. 안마 원은 돼요. 안마 원과 괜히 안마 실수 헷갈리지 마시고 이 중에서 그건 안마 실수가 안 된다는 거. 안마 원은 돼. 안마 원은 일종이니까. 우리 안마원은 뭐 여자분들이 그 피부 미용구 아름다움을 위해서 피부 미용구 안마 받는 게 일종 안마원이에요. 필수로 봐 필수. 남자분들이 받는 거 안마 실수 이게 이제 이종인데 안 된다는 거지. 자, 해제 권고를 보시면 해제 권고 제도는 여러분 해제를 권고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해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하겠지. 우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게 관리계 결정에서 했죠? 그러면 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했는데 결정한 것을 바꾼다, 변경한다, 아니면 해제한다 똑같은 절차예요. 만든 것을 바꾸거나 해제할 때는 같은 절차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결정해놓고 나서 해제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해제를 해야 돼요. 입안 결정을 통해서.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해제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해제 권고 제도는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 원수가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일정한 사정을 발견하게 되면은 지방의회에게 같은 급의 지방의회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때 보고를 해야 되느냐?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이걸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어.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그 필요성 판단과 상관없이 10년 미시행 여기랑 관련돼 있죠. 10년 미시행 진짜 필요했으면 그 전에 빨리 사업을 실시를 했겠죠. 10년이 될 때까지 안 되고 있으면 좀 불필요한 결정 아니냐. 그런 사실을 보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럼 지방의회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를 못해요.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는 겁니다. 해제 권고를 판단해요. 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해제 권고하기로 했으면 그 자기에게 보고했던 특광시장원에게 해제 권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보고받고 판단해서 해제 권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고받은 행정청이 해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지사면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알고 계시죠? 본인이 입안 결정해서 해제를 직접 하면 돼.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오래 끌면 국민이 괴롭기 때문에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내 해제를 하라. 이건 국민 입장에서도 중요하죠. 1년 내 해제를 하게 돼 있는데 직접 해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원수가 만약에 권고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결정권자가 아니죠. 시장원수가 입안한 건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가 한다라고 배우셨잖아. 시장원수가 유일하게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거. 이건 지구단위계획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원수는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시장원수가 권고를 받았다면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이제 해제를 해주는 거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직접 해제하고 시장원수는 도지사가 신청하면 도지사가 해제를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핵심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이 해제 권고 제도는 특광시장원수가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하면 소용없어요. 했더라도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안 하기로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안 하기로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거 해제 신청제가 제일 요거 다음에 나온 게 해제 신청제입니다. 신청한다는 것은 신청할 이익 있는 자가 직접 나서 신청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행정청과 달리 여기 묶여있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해제 신청에서는 뭐 절차를 합니다만 해제 신청 사유가 역시 요거랑 관련돼 있다는 게 더 중요하고 10년 미시행된 것 중에서 나중에 실효가 될 때까지도 집행이익이 없다. 있으면 나중에 집행할 텐데 10년 미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실효시까지 집행이익이 없다. 그러면 해제 신청할 수가 있는데 해제 신청한다라면 구조는 관리계획 입안을 하고 해제를 입안을 하고 해제를 결정해야 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다는 얘기잖아.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 신청 사유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는데 해제를 하려면 입안부터 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누구에게 먼저 하느냐? 입안권자에게 신청하게 돼 있어요. 해제를 입안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받은 사람은 항상 답을 하게 돼 있어요. 답을. 그럼 입안권자는 신청받은 때부터 3월 내에 소유자에게 입안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받아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 입안 안 하기로 통보가 왔어요. 아니면 입안하기로 통보가 왔고 실제 입안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결정 안 하는 수도 있잖아.
어쨌든 문제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소유자는 결정권자에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제해달라고. 그럼 결정권자는 답을 하게 돼 있거든요. 2월 내 답하게 돼 있어요. 2월 내 답하게 돼 있는데 2월 내 답을 받아보니까 역시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결정권자가 아닌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사람이 판단해서 해제 권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때 이 결정권자는 결정 해제든 해제를 안 하기로 결정하더니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결정 시기가 6개월 내 하게 돼 있어요. 6월 내에. 만약에 위반권자가 위반하기로 결정을 통보를 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6월 내 결정해줘요. 결정권자가 직접 결정하기로 통보를 했다 그때로부터 6월 내에. 국장으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았다라면 그때로부터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각각 6월 내에 결정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이 사람에게 해서 안 되면 이 사람에게, 안 되면 이 사람에게 결정. 저쪽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만 굳이 여기서도 만약에 아직 이렇게 문제 안 나왔지만 이렇게 나온다면 숫자 많아서 문제인데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2는 6, 9구단에 9구단에 3, 2는 6 이렇게 되잖아. 순서대로. 응? 자, 지금 핵심만 다 말씀드렸고, 자, 한번 84쪽에 1번부터 보시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 효과를 보시면 반가리 1번에 특광시장수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시상, 지상, 수상, 공조, 수정, 지하적 부지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거 허가 금지. 요 얘기잖아. 원칙적으로 이렇게 묶이는데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2년 내 사업 시간 될 때 허가가 나옵니다. 2번에. 양가로 1번. 자, 특광시장수는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중 2년의 사업 시행이 안 되는 시설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즉 2단계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건축과 EMP라는 형질변경은 당연히 붙는다 그랬고요. 가설건축물. 동그라미 2번이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 3번은 건축물의 개축, 재축. 신축, 중축 안 되잖아. 여기에 필요한 형질변경. 자, 여기다 좀 더 살을 붙이면 양가로 2번 살을 살짝 붙이면 원상해보기야.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설건축이나 공작물 허가를 받아 설치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막 시행이 된대. 그러면 가설건축물 공작물은 철거해야 되나요? 철거할 수 있나? 철거?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될까? 철거를 해야만 공사를 하잖아. 철거를 해야만 됩니다. 철거 명령을 내려야 돼. 이때 철거를 한다면 비용은 시행자가 내나요? 행정청이 내나요? 아니면 이 가설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내면 될까? 자기가 이익 봤으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철거금 부담시키지? 그거 살짝 보세요. 자, 양가리 2번에 1번 특광시장수는 가설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 안에서 사업이 시행이 된다라면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가설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그동안 설치해서 이익 본 사람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철거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해야 된다. 다른 데서는 이 원상회복 명령은 할 수 있다가 보통이에요.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 법을 위반했다는 원상회복 철거를 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사처벌을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는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 보통은 할 수 있다고 보통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선택지가 없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를 시켜야만 공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다른 데와 달리 성질상 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 자, 3번에 매수청구제도 10년.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죠? 1번 매수청구 요건부터. 도심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될 때요. 10년 미시행 시인데. 단 이때도 도중계획 시설 사업 절차 중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행해진 경우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 제외.
여기도 요것도 이제 예외까지 다 보시면은 제가 10년 동안 미싱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식의 인가 절차는 이미 거쳤다라면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서 좀 이따 나오는데 우리 실시계획을 인가받게 되면 인가받았으니까 실시할 수 있게 되는 사업시행권을 땄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업시행권은 따놓고 나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사업시행권은 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핵심 절차를 통과했으니까 이때는 사업이 되는 걸로 봐서 매수 청구는 못 한다는 겁니다. 예외까지도. 이미 실시계 인가 절차 정도를 거쳤다라면은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어도 당장 곧 시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핵심 절차까지 통과했으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때도 매수 청구 주체를 보시면 그 아래 해당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돼.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근데 이때도 지목이 대인 토지의 가로 속에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이나 정착물을 포함한다. 다른 땅은 안 되지만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고 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다라면 같이 팔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포함해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별개 부동산이라고 해서 만약에 토지만 팔 수 있다. 대인 토지만 건축으로 못 판다면 실제적으로 팔고 나갈 수가 없죠. 땅만 팔고 어떻게 나갑니까? 건축이란 다 팔아야 그 돈 받아서 다른 걸로 나가서야지. 그래서 대인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으면 이거는 포함해서 같이 팔 수는 있고. 넘겨보시면 3번의 매수무자. 특광시장 운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보통입니다. 특광시장 운수에게. 그런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그자에게. 기억번에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니은번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관리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라면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도 양가로 4번 매수일차는 6월 2년 얘기. 4번 1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와 특광시장원수에게 알려야 된다. 6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되고.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날린 때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하면 된다. 2년 내에 매수하라. 6월 2년. 양가로 5번 대금 지급 보세요. 자, 원칙은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수할 때 대금은. 근데 그 예외 도중계시설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뭐 동그라미 1번, 나머지는 나중에 쓸죠. 동그라미 1번이 여기서는 채권에서는 이제 핵심이니까요. 매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지자체. 다른 사람 못해요. 도중계시설 채권은 지방자치단체만 발행자가 된다는 것부터 잘 아시고. 왜 지자체만이냐? 이게 지금 도심계획시설 지방의 일과 관련돼 있고 또 특히 지자체가 돈도 없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래. 돈도 없어서. 지자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뛰어난 지자체는 몇 안 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뭐 성남 같은 데 몇 군데 안 돼. 대부분은 다 열악해요. 돈 있으면 채권 발행할 필요 있나? 돈으로 갚아주면 제일 깨끗하지. 채권도 빚인데 빚. 그래서 돈 없는 지자체만 다른 사람 못해요. 이거는 이 지자체는 다음 경우에 도중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세금 지급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만. 기억번에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이건 보통이에요. 보통 원할 때는. 우리 공법상 나오는 5가지 채권 중에서도 발행의 공공성이 매우 뛰어난 경우는 매입 의무를 지게 하는 채권이 있어요. 드물게. 우리 5가지 채권 중에서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재원이 되는 공공성이 강한 그런 매입 의무가 있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만 보통의 채권이라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의사합치가 돼야 되거든요. 지자체가 무조건 자기가 일방적으로 발행할 수는 없고 현금 받을 토지 소유자가 채권 달라고 할 때 원할 때 발행하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이건 보통이지만 이제 보통 아닌 경우가 특이하잖아요. 니은번 이거는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경우예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라면 이 부지 내에 땅은 있는데 소유자는 거기서 살고 있지 않아.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
비업무용이면 법인이 업무 목적랑 상관없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니까 이거는 법에서 안 좋게 보는 토지. 왜? 투기한다고 봐서 투기 의심이 있어서 안 좋게 보는 토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게 보는 토지다 보니까 이런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시에요. 3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원하지 않아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3천만 원 너무 작게 잡아놔서 이게 좀 보조지로는 미흡한데 세상에 투기 목적랑 관련된 토지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대부분 넘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3천만 원 기준으로. 예를 들어 작게 잡아도 비업무용 토지 같은 거 얼마 될까요? 법인이 비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다? 대충 얼마 될 것 같아? 3천만 원은 넘을 거고. 자, 삼성전자가 비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다. 300억? 그런 목적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디 투자하기 전에 미리 사놓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글쎄 3천만 원이 너무 작지 않냐고 세상에. 아주 작게 잡아서 우리 10억짜리라고 합시다 그냥. 10억짜리 투기 목적인 땅이에요 이게. 그럼 3천만 원 초과하잖아. 그럼 3천만 원이 현금으로 주고 무조건 3천만 원만 현금으로 주고 초과금 9억 7천 원. 현금 달라 그래도 채권 발행해주고 원하지 않아도 발행해주고 이게 상환기간은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최대 10년 내서 정하게 돼 있어. 10년. 이건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으니까 최대 10년 딱 정해놓고 10년 후에 찾아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네? 왜 짜증나요? 그러면 일단 그 부재분노성 소유자 토지 가진 다음에 생각하면 되고 3천만 원 초과시 이렇게 할 때 원하지 않아도 이건 발행할 수 있는 경우예요. 지자체가 이 정도가 일단 핵심이고 보셨고. 자, 양가로 6번에 옆에 페이지 양가로 6번 매수 안 될 때 허가잖아. 그럼 매수 안 될 때 허가. 반가로 1번 허가 요건.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수를 안 할 때 특광시장호수의 개발이 허가를 받아 다음에 영의정하는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무엇으로 허가받을 수 있느냐? 반가로 2번에 나와 있죠. 반가로 2번의 기억번. 단독주택인데 이게 좁은 의미의 제일 작은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고요. 니은번에 1정 근생으로서 3층이야. 2번에 2정 근생으로서 3층이야. 그래서 1, 2종 근생으로서 3층이 한데 2종 근생 중에서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 시술소,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그리고 공작물. 이곳에 건축이니까 신축 이런 거 당연히 다 포함되고 있고요. 넘겨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해제 권고제도 아닙니까? 해제 권고제도. 1번. 특광시장 운수는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중계획 시설을 그런데 우리 도중계획 시설에서도 괄호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중계획 시설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이 직접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 해제 권고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제 권고 구조는 특광시장 운수가 발견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지방 차원에서. 그런데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있는데 국장이 결정했대. 국장이. 그럼 나라 차원에서 필요해서 결정한 것이죠. 국장이 결정 고시하고 중앙행정위원장 각부 장관이 설치하기로 했다라면 나라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차원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빠지는 거고 지방 차원에서 갖다부터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보통의 도중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또는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10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될 때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러면 반가로 이번에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특광시장 운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거죠. 권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면 자기에게 보고했던 특광시장 운수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반가로 3번에 해제를 권고받은 특광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권고받은 특광시장 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라. 직접 해제를 결정하라. 이거는 특광 자치자치도 얘기고 시장소가 받게 되면 본인은 해제 못하니까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그 아래 도지사가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때도 방가로 4번의 구체적 절차 중에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해제를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그 아래 해제 권고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내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라. 1년 내 해제를 하라는 얘기죠. 이 경우 그냥 1년 내 하라. 아까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는 앞에서 했죠? 그때도 그때 1년 내 하라. 이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신청제도 보세요. 5번에 해제 신청제도. 해제 신청,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거. 요건부터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죠.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기별 집행계획상 실효시까지 20년이 될 때, 요거 안 했네 아까? 20년짜리? 요거 하고 끝냈네? 20년이 될 때까지 안 되면 그 다음날 실효가 되거든요. 도중계획 시설이 실효가 돼요. 제일 깨끗하게 없어지는 건데 20년 너무 길어서 문제라는 거지. 20년이 되는데 다음날 실효 이런 건 다 똑같고 이렇게 실효시까지 집행기획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순서는 2, 3, 4, 2 순서가 되는 방가로 이번에 먼저 이반권제계 신청을 합니다. 위에 요건이 있으면 도심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그 아래 관리계획 이반권자에게 해제라는 이반을 신청할 수 있고 먼저 이반권자에게 신청을 하고 그럼 동그라미 이번에 이반권자나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이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라. 3인인 6 중에 3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 아래 방가로 3번에 1번 관리계획 이반권자에게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 경우에는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정권자에게 신청. 어느 경우에 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다 읽어보시면은 문제 해결 안 될 때요. 입안 안 하기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면 입안하기로 했는데 입안했어도 해제 결정이 안 되는 경우 문제 해결 안 될 때 얘기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결정권자나 신청을 받은 때부터 2개월 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라. 이때는 결정권자는 2개월 내에 통보하게 돼 있고 다시 방가로 4번에 1번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 역시 문제 해결 안 됐을 때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장에게.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신청을 받은 국장은 그 아랫줄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고 방가로 5번의 박스에서는 0이 정하고 있는 해제 절차라고 해서 2번의 박스에 2번 해제 결정의 이행 시기가 나옵니다. 도심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결정은 괄호 속에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해제할지 안 할지 그 결정은 다음 구분에 따른 날 방가로 1, 2, 3번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행되라. 이 결정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로부터 6개월 내에 이행하라. 결정하라. 그래서 3위는 6 이렇게 됐던 게 여기 절차의 숫자죠. 넘겨보시면 20년 실효가 나옵니다. 6번에 도심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심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된다면 그 도심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음 날 실효 20년 너무 길어서 문제. 실효 고시는 당연히 붙는 날 있고 실효인사서를 고시하라 당연히 붙고요. 자, 이게 중요했던 이 그림이 계속 앞으로 반복할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이제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게 나와요. 우리 도시공계획 시설은 도심계획 시설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자, 사업이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자, 우리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 상하수도를 설치할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한꺼번에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일 때는 여기만 나오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옵니다. 우리 단계별로 사업 집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걸 얘기해요. 사업 집행, 사업을 집행할 때 돈은 어떻게 조달하고 보상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걸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두 단계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1단계, 2단계로. 이 1단계, 2단계 나누는 기준은 3년이에요. 3년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1단계, 3년 후에나 시행할 것은 2단계 집행계획 늦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한 자체는 이걸 언제까지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한 때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수립해야 되느냐? 3월 내 수립이에요. 3월 내. 3월 내. 이건 수립기한이고 작년까지는 2년이었어요. 지금 원칙이 예외 있지만 지금은 원칙이 3월 내 수립하라 좀 더 잘 개정된 거죠. 너무 오래 걸지 말고 3월 내 수립하고 1단계, 2단계 나눌 때가 3년을 기준으로 나눠요. 어쨌든 3월이든 3년이든 다 단계열은 그죠? 다 3자랑 관련돼 있네 이제 그죠? 이때 3월 내 수립을 안 한다라고 해서 실효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효되는 규정은 없어요. 실효는 없어요. 중요한 것을 안 했을 때 실효가 되거든요. 이 결정에 비해서 단순한 집행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안 했다라고 해서 이거 중요한 결정이 실효되진 않아요. 이건 단순한 집행계획에 불과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땅이 만약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땅이냐 여기냐 어디가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좋지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보다. 그래서 1단계 속해서 좋아했는데 2단계로 바꾸는 거 이건 국민에게 불이익해서 안 돼. 2단계를 1단계로 바꿔주는 건 괜찮아. 2단계에 속해 있어도 매년 2단계를 검토해요. 매년 검토하여 예산상 이거 되겠다. 3년 내에 시행이 가능하다. 그럼 2단계를 1단계로 바꾸는 건 괜찮아요. 반대는 안 된다는 거야.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이 들어섰으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정하는 것은 이 사업을 누가 시행할 것이냐. 시행자 파트가 나옵니다. 이제 시행자를 정해줘야 돼요. 보통 도중계획시설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행정청이, 그죠? 행정청이 주로 한단 말이야. 공공성 있는 사업이잖아. 여기 광명시의 도로를 건설한다. 누가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까? 광명시장이 하지. 행정청 중에서 상하수도 광명시장이 하지. 그래서 시행자라면 우리가 행정청이 주로 하기 때문에 행정청을 들 수가 있는데 행정청만 인정하면 헌법상 평등권 위배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도 기회는 줍니다. 그래서 행정청, 비행정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청에서 다른 얘기 없으면 원칙은 이 관할구역을 책임지는 행정청이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사업한다니까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시행자가 됩니다. 광명시에서는 광명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청 중에서 도지사나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도지사, 광역시가 관련돼 있다. 광역과 관련돼 있다. 광역 중에서 조리상의 시군, 도 밑에 있는 그러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면 국장이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니까 행정청입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공공사업이라. 그래서 이러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야지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도 지정받을 때 행정청이 아닌 자라는 말은 이 사람만 아니면 다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당연히 들어가고 공공기관도 여기 들어가요. 각종 공사, 토지주택공사가 행정청은 아니잖아.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는 공사와 민간인 다 들어가는데 항상 공공기관은 제가 믿어준다 그랬죠? 항상 믿어주기 때문에 지정 요건 필요 없어요. 이 비행정정 중에서도 민간인 사인, 이 민간이나 사인은 공사가 아닌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다. 전혀 능력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 민간인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문제를 했어요. 사실상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사실상 꿈도 꾸지 말아라 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랬잖아. 대상 면적의 민간인이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해야 돼. 소유자 동의가 아니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엄청난 요건이에요. 둘 다 갖춰야 되는데 사람 수 기준으로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려면
뭐 인기만 끌면 말 잘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순수 돈 능력이잖아.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 동의를 받으는 게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 광명시에 도로 건설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곳에 민간인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래야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보다도 누구에 대한 누가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민간인이 갖춰야 될 지정 요건이라고. 민간인이. 보통 이런 민간인이 놓고 숫자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숫자는 잘 안 해. 숫자는. 그런데 이거는 민간인이 갖춰야 되니까 민간인이 예를 들어 공사를 집어넣고 일정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받아서 그런 식으로 이게 보통 내는 거라고. 요거를 모르고는 안 돼. 요거 알고 나서 이제 숫자도 하는 거지. 지금까지 여기 관련된 거 여러 번 나왔지만 민간에 대한 요건이냐 아니냐를 물었지 숫자를 직접 물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거 설명하라고 막 소유 막 이런 거 예를 들지.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이에 민간인도 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는데 헌법 때문에 열어놨는데 사실상 공공이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지. 자, 어느덧 쉴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쉬고 좀 여기서 끊겠습니다.